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 결정할 예정인데 이 금리 인하와 동결 이게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역대급으로 지금 팽팽합니다. 사실 지난해 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 28일에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금통위원 6명 가운데 3대 3이었거든요. 3명이 석 달 이내 기준금리 인하에 전망을 했는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상 석 달 이내라고 하면 11월이었으니까 올해 첫 금통위인 1월 16일 오늘 혹은 두 번째가 2월 25일입니다.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달 금리 인하 전망에 다소 무게가 실렸는데 그런데 이제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예상 밖으로 이제 강한 것으로 나타나서 미국의 금리 전망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예.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낮아지고 서비스업 일자리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가 돼서 자 이렇게 되면 미국은 올해 지난해 말 이제 4차례에서 2차례 금리 인하로 축소됐는데 2차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고 연내 1차례 금리 인하 내지는 아예 금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금리 인상론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 달러화는 초강세를 나타냈고요. 2년 만에 최고치. 채권 금리 뛰었죠. 환율까지 출렁거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전문가들 역시 5대5 한국은행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경기 침체를 감안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해도 지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환율 부담 때문에 금리를 마냥 끌어내리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췄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죠. 가뜩이나 불안한 환율이 더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금통위가 아마 역대 이창용 총재가 금통위 주재한 이후로 가장 어려운 이 결정의 순간인데 예. 아마 만장일치는 물 건너갔고요. 아마 3대3 팽팽하다면 금통위원 6명이 3대3이라면 아마 이창용 총재가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힘든 하루입니다. 예. 어떻게 좀 보세요, 소장님은? 저는 예. 매를 맞아도 빨리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내려도 욕먹고요. 예. 2월에 내려도 욕먹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금리를 너무 빨리 동결해서 오랫동안 3.5에서 1년 9개월을 거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대출 이제 더 이상 금리 인하 없구나. 그러면서 대출 금리 낮아졌고요.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영끌 많아져서 부동산 들쑤셨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금리를 높여놨더라면 대출도 좀 줄고 예. 부동산도 이처럼 이제 불안하지는 않았었을 텐데 그러면 금리나 여력이 좀 있었을 텐데 예. 그래서 지금은 고환율도 무섭지만 예. 오히려 이제 이 경기 침체로 인한 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이제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된다면 금리는 한 달 더 늦춰서 2월이 아니라 예. 1월에 내리는 게 낫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가 곧바로 이제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시차를 두고 정말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환율도 무섭지만 저는 아마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1월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이 국내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데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동결하는 거는 왠지 결정을 유보하는 거라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예. 앞서 이제 이 금리가 예정대로라면 진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번 정도만 인하하는 수순을 간다고 한다면 한은도 연내 2차례 내지는 3차례 금리 인하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미국과 금리 격차가 벌어졌던 게 2%포인트 났었거든요. 예. 미국이 5.5, 우리가 3.5. 그 당시도 이제 견뎠으니까 지금은 한 1.5%포인트로 줄어들었으니까 예. 미국은 5.5에서 4.5까지 1%포인트 금리를 낮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5에서 3.0 절반 정도 낮췄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여력을 조금 더 마련해 뒀더라면 아마 저는 이제 이 조금 더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예. 지금 환율이 거의 1,460원, 70원 그렇죠. 굉장히 좀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또 이제 출범하면서 더더욱 강력한 이제 보호무역지를 이제 하게 되면 달러 강세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욕을 먹고요. 금리를 동결해도 욕을 먹습니다. 그럴 바에는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게 낫다. 근데 방금 우리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정말 임박했습니다. 미국은 뭐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미국이 거의 고용 서프라이즈,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달 고용이 거의 예상치 2배 가까이 일자리가 늘었거든요. 실업률도 낮아지고 또 일자리는 늘어나고 여기다가 물가 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밑도니 금리 인하 이제 급제동이 좀 걸리는 모양새인데요. 아마 지난해 말 점도표상 올해 기준금리 4차례에서 2차례로 축소했는데 그 2차례도 과분하다. 올해 한 번 정도, 연내 뭐 상반기 내지는 연말 정도, 하반기 한 번 정도 인하에 그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또 글로벌 투자하는 10곳 가운데 2곳은 무슨 얘기냐. 올해 금리 내리지 못한다. 오히려 미국 행정부의 경제정책 변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물가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출 경우 더더욱 이제 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원화 약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앞서 제가 한해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뭐 한은의 정책 목표 1순위가 사실은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이제 우선 물가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를 그래서 아마 미국을 감안하게 되면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소장님 뭐 그 경제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들은 소장님 말씀드리면 이 경기 침체와 뭐 고환율 두 가지를 굳이 따졌을 때 우선순위를 이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를 돌이키기엔 너무나 이제 힘이 들고요. 이게 금리 한두 번 인하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바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율은 물론 한국은행도 이제 환율 안정을 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 기획재정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전략적 환해지 물량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이창용 총재가 기재부와 협조를 요청하고 또 가계부채며 이런 문제는 이제 서로 협업하자. 부처별로 좀 자기 일을 하자라고 이제 목소리를 낸 것도 그 이유이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2월보다는 내린다면 1월이 더 낫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관련된 이야기 먼저 나눠봤고요. 그럼 이번에 조금 다른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서 인공지능 반도체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임기 마지막까지 바이든 대통령 열일합니다. 우리도 이런 대통령을 보고 싶은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을 겨냥해서 새로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전 세계 국가를 3개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최상위 우방국, 한국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국, 일본, 대만과 같은 우방국 18국의 경우에는 미국산 AI 반도체 제한 없이 모두 수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적성국, 여긴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이 이제 무기 금지 수출 금지 국가로 분류한 22개 국가의 경우에는 아예 전혀 수출을 못하게 하는 거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규제가 뭐냐? 제3국, 기타국입니다. 이 기타국이 지금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100여 국의 국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미국산 반도체 수입하려면 상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상한을 줘서 수출을 제한하겠다. 왜? 중국이 이들 기타국을 우회해서 미국산 반도체를 수입하는 걸 차단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정부는 우리는 일단 우방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영향 없다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왜냐?
전 세계 인공지능 반도체 80%는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하고 있고 예. 엔비디아 매출 가운데 중국 매출이 17%입니다. 엔비디아 칩 납품하고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네. 또 이렇게 이제 이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면 중국은 오히려 기술 독립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예. 예.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동맹국 특혜라고 칭하지만 오히려 구속하는 숨통을 점점점 옥죄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를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열리라고 정했지만 당연히 다음 행정부까지 이어지겠죠? 이 기조는? 그렇죠. 예. 이제 트럼프도 초록은 동색, 중국에 대한 이 강화 규제는 뭐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덜 할 수는 없거든요. 예. 문제는 중국을 때리니 엔비디아 같은 미국 기업도 아프다는 겁니다. 과연 어떻게 이제 좀 이 조율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까? 정말 이런 분들은 표창장 줘야 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경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